일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인생이라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 겁부터 난다는 환자가 있었다. 그녀가 내게 물었다. 제가 그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했다가 후회하면 어떡하죠? 만약 일이 잘못되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녀의 간절한 표정을 뒤로 하고 나는 말했다.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알지만 그래도 조언을 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만약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한다고 해보자. 그녀가 과연 그 일에 도전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는 몇 달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어떤 선택을 하든 잘 헤쳐나갈 테니 용기 내어 딱 한 발짝만 내디뎌 보라고 했다. 잘못된 길이라면 아예 내딛고 싶지 않은 그녀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미 몇 번 실패를 경험한 그녀가 많이 지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 결정을 미룬 채 고민을 더 해봐야 시간만 흘러간다는 것이다. 그게 옳은 선택이든 아니든 이제는 결정을 내리고 선택한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한다. 가서 경험을 해봐야 자신과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그렇게 꼼짝도 못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 2001년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난 직후였다. 파킨슨병은 손발이 떨리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몸이 굽는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그래서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심지어 글씨를 쓰고 얼굴 표정을 짓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누군가 파킨슨병을 묘사할 때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 놓고는 움직여보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 말이 꼭 맞다. 어떨 땐 한 걸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옷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고생을 하기도 한다. 보통 파킨슨병에 걸리고 15년이 지나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 그저 약으로 병의 진행을 더디게 만들 수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불치병이라는 소리다. 의사다 보니 파킨슨병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 병이 나를 찾아올 줄은 짐작조차 못했다. 하필이면 꿈을 펼쳐보겠다는 개인 병원을 차린 지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병에 걸린 걸까? 누구나 열심히 살겠지만 나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소울메이트 같았던 친언니를 교통사고로 잃고 몇 년을 방황했지만 잘 버텨냈고, 첫 아이를 응급실 환자를 돌보는 도중에 유산하고는 절망에 빠졌지만 잘 이겨내어 두 아이를 낳았으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일하랴 아이 키우랴 힘든 일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너무 억울했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으며 내 인생은 끝났다고 절망했더랬다. 게다가 파킨슨병 환자들이 겪는 끔찍한 고통을 내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절망한 채 누워 있는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게다가 다행히 병이 초기 단계라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어났고 하루를 살았고 또 다음 날을 살았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2014년 초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 문을 닫을 때까지
진료와 강의를 하며 5권의 책을 썼고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충실히 살아왔다.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힘쓴 덕에 아직 치매가 오지 않았고 사고력에도 문제가 없으며 우울증도 경미하다. 물론 몸 상태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지만 그 속도가 느린 편이어서 이 책도 쓸 수 있었다. 내가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은 대부분 참 안 됐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어쩌다 한창일 나이에 몹쓸병에 걸려 이런 고생을 하는가 안타깝다는 얼굴이다. 그러나 나는 괜찮다. 병은 이미 내 건강의 많은 부분을 앗아갔고 앞으로 지적 능력까지 빼앗아 갈지 모르지만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니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해 버리기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 코앞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데 5분 넘게 걸린 적도 있고 몸이 굳어버려 옆으로 돌아눕는 것조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24시간 내내 아픈 건 아니다. 고통과 고통 사이에는 반드시 덜 아픈 시간이 있고 약을 먹어서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도 있다. 나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할지 상상하며 고통을 견뎌낸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운동을 하고 친구와 수다를 떨고 산책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딸을 위한 떡볶이도 만들면서 내 일상을 즐긴다. 아마도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 전 누군가 내게 물었다. 미국으로 유학 가서 정신분석 공부를 더 하고 죽을 때까지 의사로 살고 싶다던 꿈을 병 때문에 포기하게 되어 속상하지 않느냐고. 전혀 속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괜찮다. 지난 30년간 의사로 살면 됐다 싶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또 물었다. 아니 그럼 아쉬운 건 없으세요? 후회되는 건 없으세요?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게 왜 없겠는가. 그렇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 걱정이 별 도움이 안 되듯 후회 또한 별 도움이 안 되긴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한 가지 후회하는 게 있다면 인생을 너무 숙제처럼 해치우듯 살았다는 것이다. 의사로,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딸로 살면서 나는 늘 의무와 책임감에 치여 어떻게든 그 모든 역할을 잘 해내려 했었다. 나 아니면 모든 게 잘 안 돌아갈 거라는 착각 속에 앞만 보며 달려왔고 그러다 보니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을 놓쳐버렸다. 아기 키우는 기쁨도 환자를 돌보는 성취감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 채 스스로를 닥달하듯 살았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 무엇이든 다 잘해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방치해두었던 내 자신을 챙기며 살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은 날은 좋은 대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은 그런 대로 하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일들을 하며 하루를 재미있게 보내려고 애쓴다. 가끔 고통이 심할 때는 지치기도 하지만 괜찮다. 아픈 나의 손을 꼭 잡아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하고 싶은 게 아직도 참 많다. 병 때문이긴 하지만 의사 일을 관두고 나니 또 다른 세상이 열렸다. 중국어 공부도 제대로 해보고 싶고 진짜 끝내주는 요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싶고 서해, 남해, 동해를 한 바퀴 쭉 둘러보고도 싶다. 이 책에 공개한 버킷리스트는 10개밖에 안 되지만 내 마음속에는 더 많은 리스트가 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꿈꾸기를 멈추지 않아서인지 사는 게 재미있다. 앞으로 병이 다시 악화되어 책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더라도 나는 그때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하면서 재밌게 살고 싶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어차피 사는 게 재미있게 살다 가면 좋지 아니한가. 2015년 봄날의 김혜남.
2001년 43살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벌써 22년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병마와 싸우면서 책을 10권쯤 썼고 그 중에 운 좋게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이 있다 보니 가끔 내 책을 읽었다는 독자를 만날 때가 있다. 올해 초 강화도에 갔을 때도 그랬다. 친구들과 아담한 카페에 들어가 수다를 떨고 있는데 저쪽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자꾸 나를 쳐다보았다. 뭔가 망설이는 듯 보이던 그녀는 잠시 후 내게로 다가와 말했다. 김혜남 선생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제가 선생님 책을 계속 읽어왔는데요. 작년에 더 이상 책을 못 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괜찮으세요? 뜻밖의 인사에 놀라는 것도 잠시. 그녀의 진심 어린 말과 표정 속에 담긴 마음이 읽혀져 울컥했다. 낯선 카페에서 독자를 만난 것도 신기한데 그녀가 나의 안부를 걱정해 주는 것이 너무도 고마웠기 때문이다. 20대 후반에 30살의 심리학에서 묻다를 읽으며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그녀는 이제 40이 넘었다고 했다. 나는 그 책에서 뭐든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30살이 되면 이룬 것 하나 없이 나이만 먹은 것 같다 당황스러울 거라고. 그런데 다들 그러니까 겁먹지 말라고. 그냥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 보라고 얘기했는데 그녀는 그 이야기가 많은 힘이 되었다고 했다.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이 제 멘토셨는데요. 더 이상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안타깝지만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발 오래오래 곁에 있어주세요. 힘내시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출판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2015년에 펴낸 이 책이 10만 부 판매를 넘어서 스페셜 에디션을 펴내고 싶다는 연락이었다. 시간이 흘러 잊고 있었는데 그렇게나 많은 독자들이 내 책을 읽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했다. 그럼에도 예전 같으면 부끄러운 마음에 다시 책을 펴내는 것을 반대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자고 했다. 강화도에서 만난 독자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족한 내 책을 읽어주고 정성스럽게 리뷰를 남기고 나에게 메일을 보내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 강연회에 찾아와서 책 잘 읽었다고 말해준 독자들에게 뒤늦게나마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병이 깊어지면서 더 이상 진료를 할 수 없게 되자 병원을 닫으면서 어쩔 수 없이 환자들을 돌려보냈는데 이 기회를 빌어 제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고 싶었다. 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상태가 좀 나아지면 다시 진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지만 앞으로는 그러기는 힘들 것 같아서다.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책을 정리하면서 정신분석의 선구자인 프로이트가 말한 정상의 기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의 기준에 따르면 사람이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이다. 즉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문제는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문제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다. 나도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병마와 싸워오다 보니 가끔은 아무나 붙잡고 푸념을 늘어놓고 싶을 때도 있고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도 있다. 후회할 걸 뻔히 알면서도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도 있다. 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사람에게 유쾌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다. 명색이 정신분석 전문의로 30년 넘게 일해오며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온 사람으로서 이처럼 못난 모습을 보이게 될 때마다 부끄럽기 그지없지만 나는 그런 나를 용서하기로 했다.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내일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나 자신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늘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것을 고치고 싶어하는 당신은 지극히 건강하다. 잘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며 내일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든 성장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를 닥달하지 말고 매사에 너무 심각하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껏 열심히 살아온 당신은 충분히 즐겁게 살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당신을 늘 응원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담아 원래 책에서 아들과 딸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담은 4장을 빼고 대신 내 책을 읽은 적이 있는 벌써 40이 넘은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담았다. 정신분석가인 융의 표현을 빌자면 40에는 마음의 지진이 일어난다. 나 또한 40이 넘었을 때 마음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나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40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추려 정리한 이유다. 또 정신분석 전문의로서 환자들에게 미처 못해준 이야기들도 담았다. 그것은 의사로서 계속 활동했더라면 몰랐을 병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이기도 하다. 하루하루 잘 버텨내고 있지만 가끔은 힘들고 외로운 당신에게 내 이야기가 조그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나의 안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모두 고맙습니다. 2022년 가을에 김혜남.